제2장 압력의 원리. 제2장 압력의 원리에서 배워볼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위압력, 수심을 압력으로 전환, 압력을 수심으로 전환, 보일의 법칙, 달톤의 법칙, 헨리의 법칙. 자, 이제 다이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 바로 압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압력이란 다이버나 장비, 물체에 가해지는 힘 또는 무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수면 위에 있을 때는 대기의 압력, 즉 일기압만 작용하죠. 하지만 수중에서는 물의 압력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큰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주위 압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대기압 플러스 수압, 이 둘이 합쳐져서 우리 몸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깊이에 따라 압력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수심 0m, 즉 수면 위는 1기압, 10m 깊이에 들어가면 2기압, 20m는 3기압, 이렇게 10m당 1기압씩 증가합니다. 영국식으로는 33피트마다 1기압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0m에서는 4기압, 40m에서는 무려 5기압. 이 압력은 호흡기, 기체 소비량, 심지어 감압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압력이 다이빙 생리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수심과 압력 사이의 관계를 실제 계산식으로 정리해 볼게요. 먼저 미터법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미터식에서 수심을 압력으로 전환하는 압력 계산의 기본 공식은 압력 이꼬르 수심 나누기 10에 2를 더합니다. 예를 들어 수심 20m라면 20 나누기 10은 2이고 이 값에 2를 더하면 3기압입니다. 또는 압력이 주어졌을 때 수심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수심 이꼬르 압력 마이너스 1에 10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압력이 4기압이면 4 마이너스 1 이꼬르 3이고 3에 10을 곱하면 30m입니다. 이번엔 영국식 피트 단위를 볼게요. 영국식에서 수심을 압력으로 전환하는 계산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압력 이꼬르 수심 나누기 33에 2를 더합니다. 예를 들어 수심이 66피트면 66 나누기 33은 2가 되고 이 값에 2를 더해서 M3기압이 됩니다. 반대로 계산하면 수심 이꼬르 압력 마이너스 1에 33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5기압이면 4 곱하기 33, 132피트입니다. 이 공식들을 잘 기억해두면 다이빙 컴퓨터 없이도 기본적인 압력 계산과 수심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이 표에서는 수심과 압력의 관계를 숫자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왼쪽은 미터 기준 수심 MSW, 가운데는 피트 기준 수심 FSW, 그리고 오른쪽은 해당 수심에서의 압력, bar 또는 ATM이에요. 기억하세요. 압력은 수심이 10m 증가할 때마다 약 1바씩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수심 0m일 때 압력은 1바, 10m면 2바, 20m 3바, 30m 4바, 40m는 5바에 가까워지죠. 여기선 좀 더 세밀하게 3m 단위로 쪼개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수심 6m에서는 1.6바, 15m에서는 2.5바, 24m면 3.4바,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나중에 기체 소비량 계산이나 산소 노출 관리, 즉 PO 계산을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니까 눈에 익혀 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이빙에서 정말 중요한 물리 법칙 하나, 바로 보일의 법칙, 영어로는 Boyle's Law입니다. 이 법칙의 핵심은 간단해요.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밀도는 압력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압력이 2배가 되면 부피는 절반, 압력이 3배가 되면 부피는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반대로 깊어질수록 기체가 압축되고 그만큼 밀도는 더 높아집니다. 표를 한번 볼게요. 수심 0m에서는 압력 1기압, 부피는 그대로 1배, 밀도도 1배. 10m에 가면 압력은 2기압이 되고 부피는 2분의 1로 줄고 밀도는 2배가 됩니다. 20m에서는 압력이 3기압이 되고 부피는 3분의 1, 밀도는 3배. 30m에서는 압력이 4기압, 부피는 4분의 1, 밀도는 4배. 40m에서는 압력이 5기압, 부피는 5분의 1, 밀도는 5배가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체의 압축 정도는 부력, 기체 소비, 폐속 압력, BCD 조절 등 다이빙의 거의 모든 물리적 반응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면과 가까운 낮은 수심에서는 수심이 조금만 변해도 부피 변화가 가장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초보 다이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구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BCD 조절도 미세하게 해야 하고 기체 소비도 예측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 법칙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다이빙에서 또 하나 중요한 물리 개념, 바로 달톤의 법칙입니다. 달톤의 법칙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혼합기체 안에 있는 각각의 기체들은 고유의 압력, 즉 부분압을 가지고 있다는 법칙이에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나 나이트록스 같은 혼합기체는 산소, 질소, 때로는 헬륨 같은 성분들이 섞여 있죠. 이 각각의 기체는 전체 압력 중에서 자기 비율만큼의 압력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수면에서는 공기 압력 1기압이고 그중
산소는 약 21%니까 0.21바, 질소는 약 79%니까 0.79바입니다. 수심 10m에서는 전체 압력이 이기압이 되니까 산소는 0.21 곱하기 2 이꼬르 0.42바, 질소는 0.79 곱하기 2 이꼬르 1.58바가 됩니다. 수심이 더 깊어질수록 전체 압력이 올라가니까 각 성분 기체의 부분압도 함께 올라가게 되는 거죠. 20m에서는 산소 0.63바, 30m에서는 0.84바, 40m에서는 1.05바까지 올라갑니다. 이걸 왜 중요하게 다뤄야 할까요? 바로 이 산소의 부분압 때문에 산소 중독 여부나 기체 독성 한계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압력이 아무리 바뀌어도 혼합기체 안의 성분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산소가 21%인 공기는 수면에서도 30m에서도 그 비율은 똑같아요. 하지만 부분압은 압력에 따라 확실히 달라진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실제로 산소나 질소의 부분압을 계산하는 공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의 공식이에요. 부분압 이꼬르 전체 압력 곱하기 기체의 성분 비율. 여기서 Pg는 부분압, P는 현재 수심에서의 총 압력, FG는 해당 기체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수심 20m에서 압력은 3기압이죠. 산소 비율이 21%라면 0.21을 곱해줍니다. 그럼 산소 부분압은 3 곱하기 0.21 이꼬르 0.63바. 이게 바로 산소의 부분압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질소의 부분압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3기압 곱하기 0.79 이꼬르 2.37바. 이 공식은 다이빙의 핵심 계산 도구예요. 산소 부분압 pO가 너무 높으면 산소 중독, 질소 부분압 pN이 너무 높으면 질소 마취나 감압병 위험이 증가하죠. 그래서 이 공식을 언제, 어디서, 어떤 기체를 쓸 때든 항상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핵심 물리 법칙. 바로 헨리의 법칙입니다. 헨리의 법칙은 이렇게 설명돼요. 기체의 부분압이 높아질수록 액체 속에 녹아드는 기체의 양도 많아진다. 쉽게 말하면 압력이 높아지면 더 많은 기체가 액체에 녹고 압력이 갑자기 낮아지면 녹아있던 기체가 거품으로 빠져나오게 된다. 이 원리 익숙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콜라 캔을 흔든 뒤 열었을 때 뿜어져 나오는 거품과 같은 원리예요. 다이빙에서는 이게 바로 감압병의 원인이 되는 거죠. 표를 볼게요. 압력 1기압에서는 기체가 1배만큼 용해되고 압력이 2배인 2기압이면 2배만큼 용해됩니다. 3기압이면 3배, 이런 식으로 선형적으로 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심이 깊어질수록 몸속 조직에도 더 많은 질소가 녹아들게 되죠. 그리고 급하게 수면으로 상승하면 그 기체들이 거품 형태로 빠져나오며 감압병 즉 DCS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칙 덕분에 우리는 감압 계획이 왜 중요한지, 또 천천히 상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 헨리의 법칙을 이해하면 감압병 예방의 절반은 이미 끝난 셈입니다. 이제 복습 문제를 풀어보고 답을 설명드릴게요. 1번 문제. 압력은 다이버, 물체, 기체 등에 가해지는 무엇 또는 무게이다. 정답은 힘입니다. 압력은 어떤 면에 작용하는 힘 또는 무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속에서는 이 힘이 다이버 몸 전체에 작용해요. 2번 문제. 수면에서 주변 압력은 몇 기압인가? 정답은 1. 수면 위, 즉 우리가 평소 숨 쉬는 위치에서는 기본 대기압 1기압이 작용합니다. 3번 문제. 매 수심 10m마다 몇 기압의 압력이 증가하는가? 정답은 1. 물속에서는 10m 내려갈 때마다 약 1기압씩 압력이 증가합니다. 이건 다이빙에서 외우듯이 알고 있어야 해요. 4번 문제. 수심 30m에서의 주변 압력은 몇 기압인가? 정답은 4. 기본 1기압 플러스 수심 30m에서 3기압 이꼬르 총 4기압. 5번 문제. 주변 압력이 변하면 실린더 내부의 호흡기체는 극심한 영향을 받는다. 맞는가 틀리는가? 정답, 틀림입니다. 실린더는 밀폐된 고압 탱크이기 때문에 외부 압력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실린더 안의 기체는 항상 일정한 고압 상태예요. 6번 문제. 다이빙하는 동안 폐 속에 있는 호흡기체의 압력은 주위 압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 정답, 받는다. 우리 몸 안, 특히 폐는 항상 주위 압력과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폐 속 기체의 압력도 수심에 따라 동일하게 올라가게 되죠. 7번 문제. 혼합기체에서 임의 성분기체의 압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 부분압. 각 기체가 차지하는 개별적인 압력 바로 부분압이죠. 예를 들면 산소 부분압, 질소 부분압 등입니다. 8번 문제. 기체는 항상 어떤 부분압으로부터 어떤 부분압으로 이동하는가? 정답, 높은 부분압에서 낮은 부분압으로 이동한다. 기체는 압력차를 따라 움직입니다. 마지막 복습입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배운 부분압 계산과 헨리의 법칙을 점검해 볼게요. 9번 문제. 수심 20m에서 공기의 산소 부분압은? 정답, 0.63기압. 20m 수심에서는 총 압력이 3기압이고 산소 비율이 21%입니다.
따라서 3기압 곱하기 0.21 이꼬르 0.63기압입니다. 10번 문제. 실린더 내부의 기체는 호흡기를 통해 입으로 전달될 때 실린더 내부의 성분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전달된다. 맞는가 틀리는가? 정답 맞음. 기체 혼합비는 압력과 관계없이 동일한 비율로 전달됩니다. 산소 21%, 질소 79%인 공기는 실린더에서 나오든 입에 닿든 그 비율은 그대로예요. 11번 문제. 액체에 용해되는 기체의 양은 기체의 무엇과 무엇에 의해 좌우되는가? 정답 부분합. 특정 용액에 대한 계수. 헨리의 법칙에서 액체에 녹아드는 기체의 양은 해당 기체의 부분합 그리고 그 기체가 용해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12번 문제. 주변 압력이 급격히 낮아지면 액체에 용해된 기체가 기체 내에서 무엇을 형성하게 되는가? 정답 거품. 이것이 바로 감압병의 원인. 녹아있던 기체가 급격한 압력 변화로 인해 거품을 형성하면서 혈관이나 조직을 자극하게 됩니다. 훌륭합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다면 제호흡기 다이빙, 나이트록스, 감압 이론의 핵심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신 겁니다.